안녕하세요. 리스 장기 렌트 전문가 제이리스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대중들이 좋아하는 차량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오늘의 차량 BMW의 5 시리즈, 벤츠의 E클래스가 있다면은 아우디의 핵심적인 간판 차량 아우디 A6. 그 A6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아우디 A6 45 TFSI 콰트로 프리미엄. 와씨, 너무나도 길어요 이름이. 아우디 A6 콰트로 프리미엄 뭐 이렇게 붙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차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아우디 A6 모델명이죠. 엔진의 힘을 뜻하는 45, 그리고 TFSI 가솔린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콰트로 아우디의 4륜구동을 뜻하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은 이 차량의 등급, 조금 상위 등급의 프리미엄이다 라는 명칭을 띠고 있는 그러한 차량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승차를 지원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색깔이 약 한 10년 전에 유행하던 실버 컬러로 이렇게 한번 와봤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차량을 한번 이곳저곳 한번 둘러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아우디가 전국에서 헤드라이트가 이쁘다, 뭐 LED가 이쁘다, 뭐 이런 얘기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이렇게 멋스러움을 띠고 있는 헤드라이트, 그리고 그릴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굉장히 얇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단단하고 견고하지 않다 라는 반면에 이 아우디의 그릴 자체는 굉장히 견고하고 탄탄하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차량으로서 일반 45 TFSI와는 조금 다르게 S라인의 범퍼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어덕트 같은 부분들이나 하단 프론트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성능 S바디가 들어간 범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한 면모를 확실하게 발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릴에 내가 4륜 구동이다 아니다 라는 수식어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콰트로의 수식어가 있는 만큼 이 차량은 전륜 구동 기반이 되어 있는 4륜 구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아우디의 4륜 구동은 누구나 다 알듯 정말 안전성을 갖추고 있고 가장 뛰어난 4륜 구동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에 대해서는 진가는 측면부터 발휘가 되는데요. 한번 측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측면을 한번 와봤는데요. 이 차량의 전장의 길이는 4950mm로 일반 중형 세단 E클래스랑 5 시리즈와 거의 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E클래스와 5 시리즈와는 다르게 전륜 구동을 기반한 4륜 구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내 공간이 조금 더 넓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점들은 이따 한번 살펴보시고요. 일단은 이 차량은 일반형이 아닌 프리미엄 등급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S라인의 로고가 정확하게 부착이 되어 있고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18인치의 휠로 나와 있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이 들어가 있는 S라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19인치 오포크 휠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조금의 아쉬움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6,690만원의 차량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 프리미엄 차량은 7,240만원의 금액으로서 어느 정도 갭 차이는 난다라고 하지만 프로모션을 어느 정도 조금 더 받는다 라고 하시고 나중에 중고차 가격을 생각을 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이 프리미엄이 확실히 압도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고차 방어율도 상당히 좋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우디가 굉장히 운전자 그리고 탑승자를 위해 신경을 많이 썼다 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사실 도어 손잡이를 같은 경우 보면은 조금 원래 다른 아우디 같은 경우는 위로 살짝 올라오기 때문에 문 여는 게 상당히 편리합니다만 이 아우디 A6 같은 경우에는 문 여는 게 솔직히 저는 조금 불편하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와 탑승자를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거는 분명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그냥 주차하시면 돼요. 너 때문에 몇 끊겨가지고 진짜 장난 아니야. 자, 이 아우디 A6 45 TFSI 같은 경우에는 265마력의 37.7토크라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4기통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지만 힘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엔진 자체가 굉장히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많이들 나오기 때문에 연비 또한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가 10.8로 나와 있는데 재원상에는 또 10.9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폭스바겐 아우디 같은 경우에 연비 조작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반성들을 많이 하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연비 조작이 없는 폭스바겐 아우디, 그리고 전체적인 라인업들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복합 연비보다는
연비가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좋아지는 방향들이 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차를 운행을 하게 되면은 복합 연비가 약 한 12km 정도는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후면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딱 휠 하면 딱 휠 딱 찍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오케이. 정신 나간 놈은 거의 처음 봤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 후면부를 한번 와봤는데요. 역시 아우디가 이 턴 시그널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상등을 한번 켜봤는데요. 앞에서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게 부자연스럽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테일램프의 턴 시그널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 턴 시그널은 진짜 너무나도 이쁜 것 같아요. 일반 방향지시등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조금의 감각적인 디테일함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테일램프를 멋스럽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BM이나 벤츠 같은 경우에는 테일램프를 굴곡이 들어가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게 한 반면 이 차량은 오히려 앞이 쭉 튀어나와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입체적이고 돋보일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 자체를 많이 구사를 해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라인 범퍼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위에 상단 부분은 똑같지만 하단 부분에도 보게 되면 뭐 디퓨저가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스포티한 면모를 보여주는 디퓨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듀얼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지만 막혀 있습니다. 예. 막혀 있기 때문에 진짜는 아니다, 가짜다, 요 하단부에 머플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레터링 맞습니다. 아우디 A6 45 TFSI 그리고 쿼트로라는 수식어까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다는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렁크를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은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삽입이 되는 거는 기본 세팅이 맞습니다. 전륜 구동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트렁크가 상당히 넓다라는 거를 아마 단번에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차량의 트렁크 중량은 기본 530리터고, 그리고 폴딩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1740리터까지 적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적재를 하지 않아도 상당히 이제 트렁크 규격 자체가 넓다 보니까 진짜 넓네. 근데 골프백 같은 경우도 여유 있게 실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조금 후륜구동 기반한 차량들보다는 어느 정도의 적재는 조금 더 실릴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래 히든 스테이지를 보게 되면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뭐 잡다구리한 게 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사실 여기에 뭐를 수납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저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 그물망이 상당히 좋아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측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차박을 위한 뭐 차박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뭐 볼트를 많이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끼거째까지 겸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차이를 조금 두었지만 되게 디테일하고 감성적인 부분들을 많이 삽입을 해놓은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한번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기 전에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게 되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알루미늄 트림을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진짜 요거는 조금 고급스럽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어를 여는 버튼마저도 다 이렇게 알루미늄을 장착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고급스러움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적인 요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시트 포지션은 2개까지, 메모리 시트는 2개까지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를 한번 해봐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데 이게 다 열고 닫을 때 이 손잡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했습니다. 요거는 뭐 개인의 차별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요 손잡이는 조금 불편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실내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당연히 LED 계기판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터치가 지원이 가능한 모니터까지 이렇게 지원이 돼 있는데, 가까이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지문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문 방지 보호 필름 같은 경우를 하나를 부착을 해주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적극적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다 보니까 당연히 서라운드 뷰 디스플레이 360도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측을 보게 되면은 이 우드 트림마저도 되게 고급스러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묻지 않은 우드 방식으로 굉장히 고급스럽다 라는 이야기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일반형과 프리미엄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제가 안내를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이제 S라인 프리미엄에만 들어가는데, S라인 인스테리어 패키지, 19인치 스포크 디자인 휠, 더블 스포크 스티어링 휠, 이 스티어링 휠도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선이랑 패들 시프트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내추럴, 파인, 그레인, 애쉬 인레인, 그리고 블랙 헤드라이닝, 프리미엄 에어 패키지, 햅틱 피드백, 알루미늄 버튼, 그리고 가죽 패키지, 대시보드 가죽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프리미엄과 일반형의 차이를 한번 보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안타깝게도 이 차량은 이 수동 핸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이 핸들 아니면은
무선 충전 패키지가 빠진다던가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키가 한 개만 나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고객님들께서 차량을 진행을 하실 때 내 차량은 어떠한 옵션이 빠졌는지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후면부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전륜구동이다 보니까 뒤에 좌석이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 앞좌석 보조석 자체가 굉장히 지금 뒤로 많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는데 전혀 불편하거나 답답하지 않고 개방감마저도 확실하게 튼실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2000cc 가솔린 7천만 원대의 차량에 가족형 패밀리카다 보니까 이렇게도 포존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뒷좌석도 독립적으로 내가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도 있고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원하고자 하는 온도에 맞춰 가지고 포존 에어컨 설정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에 뭐 통풍 시트나 이러한 거는 없지만 그래도 열선 시트는 있기 때문에 겨울에 엉덩이가 어우 시려 하실 때 엉뜨를 틀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이 전혀 답답하지 않고 전혀 좁다라는 생각도 아예 단 1도 들지 않는 그러한 실내 규격을 자랑하고 있는 전륜구동 기반을 한 4륜구동 쿼트로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습니다. 뭐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안타깝게도 이 수납 공간 자체는 굉장히 작습니다. 뭐 핸드폰 하나 넣어 놓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 거는 접히는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일반적인 그 갤럭시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들어가긴 할 것 같으나 뒷좌석에 무선 패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우디 A6 중에서도 45 TFSI 쿼트로 프리미엄 정신 나간 놈은 거의 처음 봤습니다. 제가 쿼트로 프리미엄이라는 차량을 한번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7천만 원대의 차량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뭐 프로모션을 받으면 아무래도 6천만 원대에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10%, 12%, 많게는 뭐 16%, 18%까지 많이 할인을 했던 브랜드이지만 사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할인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는데요. 할인 많이 받았던 차량들은 그만큼 중고차 시장 가격에서 빠지고요. 할인을 지금같이 평준화가 돼 있는 시장에서 사시면은 그만큼 중고차 가격은 올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은 재고가 너무나도 없고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옵션이 빠져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차량들도 지금 재고가 없어서 고객님들은 뭐 4개월, 6개월, 많게는 1년까지도 대기를 하면서 차량을 받는 시장, 그러한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혹시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차량 선점을 먼저 받아놓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키포인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저의 리뷰가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 많이 없는 시국에는 내가 원하는 차 조금이라도 저렴하고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선점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여기서 키포인트 하나를 드리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적으로 꼭꼭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리스 장기 렌트만 진행을 할 수 있는 J리스 에이전시에서 좋은 차, 좋은 가격 그리고 확실한 승인율로 많은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이거 한번 찍어줘. 이거 이 정도 부상에도 굴하지 않고 유튜브를 찍는 장정훈 씨,